네, 뉴스일대의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경북 포항의 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이 미국 백악관 앞에서 철강 관세 부과를 멈춰줄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쳤다고요? 네, 이강덕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철강 산업 중요성을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직접 설명을 하고 동맹국 간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네. 이날 이 시장은 김덕만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을 만나 지역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과 경제 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고 백악관 앞에서는 한국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철강 산업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시는 이 조치만으로는 복합 위기를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직접 국제적 연대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국내 철강 산업의 심장부인 포항은 지금 관세 폭탄으로 산업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음. 일부 공장은 이미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했고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매출 급감과 고용 축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역 경제의 뼈대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고용 불안과 인구 유출, 나아가 지역 소멸의 공포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미국의 관세에 국내 철강 산업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네요. 일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철강 산업의 위기는 이제 지역의 현안뿐만이 아니고 음. 국가 경제 전반에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이자 글로벌 공급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 시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는 한국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인데 동맹국의 50%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어 영국처럼 최소한 25% 수준 정도로 조정을 하거나 제한적 쿼터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나선 오늘 이 호소가 한미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국제사회에 호혜적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보니까 현지 한인회에서도 힘이 돼줬더라고요. 네, 김덕만 회장 역시 버지니아 한인회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포항시와 함께 한국 철강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음. 철강뿐 아니라 경제, 문화 교류, 인재 교류 등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철강 산업 보호와 지역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행보에도 나섰죠. 네, 이 시장은 캠페인 다음 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 북미지역본부와 글로벌 정책사무사죠 DGA 그룹을 잇따라 방문해 한국 철강 산업의 현실을 설명을 하고 관세 완화 필요성을 적극 피력을 했습니다. 네. 먼저 코트라 워싱턴 DC 무역관에서 이그마 북미 지역 본부장을 만난 이 시장은 한국 철강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과다한 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우수 기업들이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호소하는 공식 건의서를 전달을 하고요. 미국 관세 동향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 본부장은 코트라는 한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 정부 의회와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면서 포항시와 전략적인 협력으로 지역 우수 기업의 무역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 시장은 DGA 그룹 본사를 찾았다고요. 네, 이 자리에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대통령, 입법당당 보좌관 등 한미 자유무역협상에 참여한 저스틴 메카시와 패트릭 케이시 대정부 관계 담당 파트너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네. DGA 그룹은 미국 통상정책 네트워크 핵심 인사들이 활동하는 전략 컨설팅 회사인데요. 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철강 산업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며 포항은 한국 철강 산업의 심장이자 한미 경제 협력의 상징 도시로서 동맹국의 지위를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메카시 파트는 한국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동반자이며 음. 한국 철강 산업 역시 미국 성장과 고용에 기여해 왔다라면서 DGA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하겠다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 이어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도 방문했네요. 네, 이 시장은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번 방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지방분권, 도시재생, 마이스 산업 분야의 선진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음. 이를 포항 발전 전략과 대도시 협력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방문단은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병수 김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네. 그러면 런던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네, 이 시장은 런던에서 세계 한인 경제 무역협회 런던 지회와 대한민국 청년 해외 진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 협약은 청년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경제 통상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세계 한인 경제 무역 협회 여긴 어떤 곳이죠? 네, 이곳은 전 세계의 67개국 146개 지회 7천여 명의 CEO와 2만 음. 3천여 명의 차세대 경제인들이 활동하는 재외동포 기업인 단체입니다. 네. 시는 뭐 런던 지회와의 협력을 계기로 국제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를 하고 청년 해외 진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창균 런던 지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한민국 대도시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든든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라며 런던 지회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런던에 이어서 독일 방문은 어땠습니까? 네, 이 시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도시협의회 및 독일 연방 상원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해 지방 분권 선진 사례 살펴보고요. 네. 또 이어서 대한민국 대도시와 포항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찾아봤습니다. 특히 독일 도시협의회 시의원들과 면담을 통해서 지방 정부와 주 정부 간 협력 방식, 재정 입법 운영 구조 등 실무적인 노하우를 확인을 하고 대한민국 대도시와의 교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이 시장은 독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분리돼 있으며 네. 도시 차원의 정책 결정과 재정 운영이 활발하다라면서 독일의 분권형 도시 운영과 정책 결정, 재정 운영 사례를 직접 견학하며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의 이번 방문이 포항의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은 울릉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경영난과 잦은 고장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울릉 주민들은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네. 관광객 발길이 줄어들면서 지역 상권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음. 먼저 울릉과 울진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가 경영난으로 9월 한 달간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네. 선사인 HAU는 2022년 취항 이후 누적 적자가 200여 원을 넘어서면서 더는 정산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네. 10월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포항 울릉 항로 역시 좀 마찬가지라고요. 네, 엘도라도 익스프레소가 지난 4월 기관 고장으로 장기 휴항에 들어가면서 계열사가 소형 여객선 썬라지오를 임시 투입을 했으나 네. 이마저도 연이어 고장을 일으켜 음. 주민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네. 현재 입에는 수리를 거쳐 다시 정상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사태는 울릉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네. 병원 진료나 학업, 생필품 조달 등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주민들은 예측 불가능한 결항 탓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한 울릉 주민은 배가 멈추면 사실상 고립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그렇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네. 관광 산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요. 네, 안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바가지 논란으로 네. 큰 위기인 울릉도를 배편마저 오락가락하며 찾는 여행객들이 줄어들었고요. 네. 이에 따라 숙박업, 음식업, 기념품 상점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름 성수기마저 이딴 결항으로 관광객 유치에 차질을 빚어 지역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최근 울릉군과 울진군이 연석 회의를 열고 항로 유지 방안을 논의를 했으나 선사의 경영난과 이용객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네. 울릉군 관계자는 정부와 경북도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울릉군은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객선 할인 지원 예산을 추경 편성했다. 안정적인 항로 확보와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이 해운 관련 소식인데요. 포스코 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인수를 적극 검토하면서 재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죠. 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31BWC 보스턴 컨설팅 그룹 대형 로펌 등과 손잡고 자문단을 꾸려 HMM의 사업성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측은 인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전략적인 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지만 네. 업계는 인수 추진 의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HMM의 대주주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로 각각 30%대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네. 포스코는 산업은행 보유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다만 뭐 수조 원대의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단독 인수보다는 뭐 해양진흥공사와의 공동 경영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HMM의 시가총액은 약 23조 원이고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7조 원 규모임을 고려를 하면 재무적인 여력은 충분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동반부진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포스코그룹이 해운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네. 포스코는 과거 거양 해운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음. 해운업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네. 산업은행이 이르면 연내 HMM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포스코의 인수도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공석인 산업은행 회장이 임명이 되면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뭐 포스코가 본격 인수전에 뛰어들 경우 해운업이 그룹의 새로운 성장 서사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친윤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 지방선거 때 포항시장 연임에 도전하던 이강덕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최근 한 언론이 김 의원이 또 다른 친윤인 이철규 의원과 나눈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 공개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요. 네, 두 사람의 대화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둘러싼 친윤들의 야합과 포항 북구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 간에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 비리와 선거 범죄 등의 내용이 담겨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녹음 파일에서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김정재 의원에게 비공개 공천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에 뭐 자신의 불리함을 느낀 김 의원은 곧바로 당수 공천을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더 충격적인 건 이 김 의원이 포항 지역의 선거 비리와 선거 범죄가 만연하다 이렇게 털어놓은 내용이라고요. 네, 녹음에서 김 의원은 경선을 하게 되면 포항은 돈으로 매수를 한다라며 보통은 3억에서 5억 원을 주고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본인이 다른 후보로부터 5억 원을 요구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김정재 의원은 이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전화통화 내용을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이드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